게임 프로그래밍을 위한 3차원 그래픽스 7.2장 응용 사례 동적 파티클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파티클 시스템은 파티클 혹은 입자라고 불리는 작은 물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 불, 비, 눈, 연기, 먼지 등을 렌더링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많은 수의 파티클을 움직이는 계산을 하는 데에 있어 수백 개의 코어를 가진 GPU는 매우 효율적입니다. 기아 쉐이더는 GPU 내에서 파티클을 생성하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를 동적 파티클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파티클 시스템은 시뮬레이션과 렌더링의 두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단계는 물리법칙을 이용하여 파티클의 속도와 위치를 계산하고, 렌더링 단계는 개별 응용 분야에 특화된 기법을 사용하여 파티클을 렌더링합니다. 이는 물리 기반 시뮬레이션 시스템의 보편적 구성과 일치합니다. 물리 기반 시뮬레이션의 기초는 뉴턴의 운동 법칙입니다. 세 법칙 중 물리 기반 시뮬레이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2법칙입니다. 질량이 m인 하나의 물체에 여러 가지 힘이 가해질 수 있는데 이들을 모두 합친 것을 F라고 할 때 뉴턴의 제2법칙에 따라 가속도 A는 m분의 F가 됩니다. 가속도는 속도를 시간에 대해 미분한 것이므로 가속도를 시구간에 대해 적분하면 속도의 변화량을 얻게 됩니다. 가속도 A가 시구간 t 동안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속도 V는 초기 속도 더하기 AT가 됩니다. 속도를 시구간에 대해 적분하면 위치의 변화량을 얻게 됩니다. 위치 S는 초기 속도 더하기 위에서 얻은 속도와 초기 속도의 평균 곱하기 t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속도와 위치를 갱신하기 위한 적분 연산은 물리 기반 시뮬레이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게임에서 사용되는 물리 기반 시뮬레이션에서 가장 중요하고 많이 사용되는 힘은 중력입니다. 만류 인력의 법칙에 따라 중력 가속도가 정의되는데 이는 9.8m/s 제곱의 값을 가지며 g로 표기합니다. 모든 물체는 자신의 질량과 관계없이 항상 g만큼 가속되며 어떤 물체에 가해지는 유일한 힘이 중력이라면 우리는 매 시구간마다 이전의 식 A는 m분의 F에서 A 대신 g를 가속도로 취하면 됩니다. 게임에서 사용되는 물리 기반 시뮬레이션의 가장 간단한 예 중 하나인 발사체의 탄도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시구간을 10분의 1초로 설정하고 중력 가속도 g를 10m/s 제곱으로 분사하겠습니다. 2차원으로 도시된 첫 번째 그림에서 포탄의 초기 위치는 5,5, 초기 속도는 10,10, 중력 가속도는 0,-10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프레임에서의 속도 V1은 위의 식을 이용하여 10,9로 계산되고 위치 S1도 위의 식을 이용하여 6,5.95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프레임에서의 속도 V2도 동일한 적분 과정을 거쳐 계산되며 이를 이용하여 위치 S2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림 B는 속도 벡터의 방향과 크기가 매 프레임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주는 것이고 그림 C는 포물선 모양의 탄도를 보여줍니다. 불꽃놀이는 파티클 시스템의 가장 간단한 예 중 하나입니다. 이는 렌더링 파이프라인을 2번 거치는 투패스 알고리즘으로 구현됩니다. 첫 번째 패스는 시뮬레이션 단계를 책임지며 기아 쉐이더가 파티클의 생성과 제거를 담당하고 현재 활성화 상태의 파티클에 대해 그 속도와 위치를 갱신합니다. 이렇게 갱신된 파티클은 스트림 출력 단계에 의해 메모리에 쓰여집니다. 레스터라이저 및 그 이후의 단계들은 첫 번째 패스에서 생략되고 두 번째 패스는 렌더링 단계를 책임집니다. 즉, 첫 번째 패스에 의해 메모리에 저장된 파티클이 이 단계에서 다시 파이프라인을 거치며 렌더링됩니다.
파티클은 정점으로 표현되며 새로운 파티클을 만들기 위해 기아 쉐이더는 새로운 정점을 만들고 이것의 속도와 위치를 결정한 후 스트림으로 출력합니다. 한편 기아 쉐이더는 생명을 다한 파티클은 스트림 출력 단계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여기서 불꽃놀이 예제는 발사관, 연화, 불꽃 세 종류의 파티클을 사용하며 발사관 파티클은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고 일정한 시간마다 임의의 방향으로 연화 파티클을 발사합니다. 이를 위하여 타이머를 사용하고 타이머 값을 카운트다운 하다가 이 값이 0이 되면 연화를 다시 발사하고 타이머를 재설정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왼쪽 그림은 초기 정점 버퍼가 L로 표기된 발사관 파티클만을 저장한 상태입니다. 정점 쉐이더는 이 발사관을 그대로 기아 쉐이더 GS에 넘겨줍니다. 그러면 기아 쉐이더는 발사관의 타이머 값을 감소시킨 후 스트림 출력을 통해 이를 메모리에 저장합니다. 이것으로 첫 번째 패스가 끝나고 두 번째 패스에서 정점 버퍼의 내용을 렌더링합니다. 왼쪽 그림을 보면 발사관이 빨간색으로 렌더링되어 있습니다. 타이머가 0에 도달할 때까지 이 과정이 반복되고 발사관의 타이머가 0이 되는 순간 기아 쉐이더는 발사관의 타이머를 초기 값으로 재설정하고 동시에 새로운 정점을 만들어 이를 연화라고 지정합니다. GPU 내에서 새로운 프리미티브가 만들어지는 것이며 연화 역시 타이머를 가지게 되며 이는 자신의 생명시간을 나타냅니다. 또한 연화의 초기 속도와 위치가 결정되고 주기적으로 발사되는 연화는 매번 다른 속도를 부여받습니다. 기아 쉐이더는 발사관과 연화를 메모리로 출력하는데 현재 정점 버퍼의 상태는 아래 왼쪽 그림과 같습니다. 연화가 S1으로 표기되어 있고 이것으로 첫 번째 패스가 끝이 납니다. 두 번째 패스에서 발사관과 연화를 저장한 정점 버퍼를 렌더링합니다. 이후 발사관 혹은 연화의 타이머가 0에 도달할 때까지 발사관과 연화의 타이머 값을 감소시키고 연화의 속도와 위치를 각각 이전에서 제2법칙을 통해 속도와 위치를 구하는 식을 이용하여 발사관과 연화를 렌더링하는 작업이 반복됩니다. 아래 왼쪽 그림은 고정된 빨간색 발사관과 위쪽으로 포물선을 그리며 움직이는 파란색 연화를 보여줍니다. 위와 같은 과정을 반복하여 발사관의 타이머가 먼저 0이 되었다고 가정하면 발사관에 의해 또 다른 연화가 발사되고 발사관의 타이머는 초기 값으로 재설정됩니다. 왼쪽 그림의 정점 버퍼는 3개의 파티클, 즉 하나의 발사관과 2개의 연화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후 L, S1, S2 중 하나의 타이머가 0에 도달할 때까지 이들의 타이머를 감소시키고 S1과 S2 상태를 수정한 후 새 파티클을 렌더링하는 작업이 반복됩니다. 이제 첫 번째 연화 S1의 타이머가 0이 되었다고 가정하면 S1은 폭발하여 많은 불꽃 파티클을 생성합니다. 이 불꽃들에게도 생명시간을 나타내는 타이머가 할당되며 이들은 S1의 위치에서 방사형으로 뻗어나가도록 초기 속도가 결정됩니다. 이러한 작업을 수행한 후 GS는 발사관, 두 번째 연화 S2, 첫 번째 연화 S1이 생성한 불꽃 파티클을 출력합니다. 이때 S1은 더 이상 출력하지 않고 버립니다. 이것으로 첫 번째 패스가 끝납니다. 두 번째 패스는 정점 버퍼를 렌더링합니다. 왼쪽 그림의 정점 버퍼에는 불꽃 파티클이 이하로 표기되어 있고 방사형으로 움직이는 노란색 불꽃 파티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 발사관, 연화 혹은 불꽃의 타이머가 0에 도달할 때까지 발사관, 연화, 불꽃의 타이머 값을 모두 감소시키고 연화와 불꽃의 속도와 위치를 갱신한 후 모든 파티클을 렌더링하는 과정이 반복됩니다. 불꽃의 타이머가 감소됨에 따라 그 색깔은 희미해지고 타이머 값이 0에 도달하게 되면 기아 쉐이더는 불꽃을 출력하지 않으며 즉 소멸됩니다. 아래 그림은 여러 개의 연화가 폭발한 상태를 보여주는데 먼저 폭발한 연화의 불꽃은 희미해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패스에서 시뮬레이션이 완료되면 두 번째 패스에서 렌더링이 수행됩니다. 각각의 파티클은 전 프리미티브로 렌더링될 수 있지만 그보다 좋은 방법으로 각 파티클을 빌보드로 바꿔 렌더링합니다. 빌보드는 이미지 텍스처가 입혀진 사각형을 말합니다. 불꽃놀이의 파티클 각각이 작은 사각형으로 대체되고 여기에 모든 유형의 파티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회색조 텍스처가 입혀집니다. 마지막으로 파티클별 고유의 색깔이 회색조 텍스처에 결합됩니다. 아래 그림에서는 빨간색 발사관의 경우를 보여줍니다. 이 책에서 빌보드는 제대로 렌더링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시선을 향합니다. 아래 그림은 발사관의 빨간색이 회색조의 텍스처와 결합된 것을 보여줍니다. 불꽃놀이 배경은 검은색이므로 위 그림과 같은 텍스처를 사용하면 사각형은 빨간색 구처럼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검은색 배경이 아닐 경우라면 텍스처를 단일한 빨간색으로 구성하되 각 텍스트의 알파 값을 다르게 해야 합니다. 즉, 회색조 텍스처의 흰색 영역에서 검은색 영역으로 갈수록 알파 값이 줄어들도록 설정해야 됩니다. 언제나 관찰자를 향하는 빌보드를 스크린에 정렬된 빌보드라고 하며 아래 그림은 스크린에 정렬된 빌보드를 어떻게 생성하는지 보여줍니다. 우선 카메라 공간에서 미리 정의된 4개의 벡터 P1, P2, P3, P4를 생각해 봅시다.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PI들은 카메라 공간의 원점을 중심으로 대칭 위치해 있고 UVN 좌표계에서 이들의 N좌표는 0입니다. 따라서 PI들을 4 꼭지점으로 가지는 사각형은 카메라 공간의 UV축에 정렬됩니다. 이제 뷰 변환 행렬의 역행렬을 생각해 봅시다. 이 행렬의 왼쪽 위 3/3 부분 행렬은 카메라 공간 벡터를 월드 공간으로 옮기는 회전 변환입니다. 이 회전 행렬을 P에 적용하면 월드 공간 벡터 P-를 얻습니다. 하나의 벡터는 2개의 공간에서 서로 다른 좌표를 가진다는 것을 상기하며 아래 그림에서 P와 P-는 각각 카메라 공간과 월드 공간에서의 좌표를 표기하지만 동일한 벡터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P-에 의해 정의된 사각형은 카메라 공간의 UV축에 여전히 정렬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시뮬레이션 단계에서 우리는 파티클의 월드 공간 위치를 계산하였고 이를 PW라 하겠습니다. 위에서 얻은 P-에 PW를 더한 결과를 P-라고 하면 이는 월드 공간에서 PW를 중심으로 하는 사각형을 정의합니다. 여기에 텍스처를 입히면 바로 파티클 빌보드가 됩니다. 이 빌보드는 여전히 카메라 공간 UV축에 정렬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공간의 UV축과 스크린 공간의 XY축은 정렬되어 있으므로 P-에 의해 정의되는 빌보드 사각형은 최종적으로 스크린 공간의 XY축에 정렬되고 이에 따라 항상 우리 시선을 향하게 됩니다. 레스터라이저의 입력은 클릭 공간 정점인데 정점 쉐이더, 기아 쉐이더, 레스터라이저 순서로 렌더링 파이프라인이 구성되므로 정점을 클릭 공간으로 변환하는 작업은 정점 쉐이더 혹은 기아 쉐이더가 수행하면 됩니다. 이는 쉐이더 모델 3에서 정점 쉐이더가 전담했던 월드, 뷰, 투영 변환이 이제는 기아 쉐이더에 의해 수행될 수 있음을 말합니다. 우리의 불꽃놀이 예에서 기아 쉐이더는 월드 공간 위치 P-를 계산하는 것은 물론 이를 클릭 공간으로 변환합니다. 클릭 공간 사각형의 정점을 Q1, Q2, Q3, Q4라고 하면 기아 쉐이더는 이들을 이용해 삼각형 스트립을 만듭니다. 즉 Q1, Q2, Q3로 하는 하나의 삼각형을 Q2, Q3, Q4로 하는 다른 하나의 삼각형을 정의합니다. 기아 쉐이더에 의해 파이프라인 안에서 새로운 프리미티브가 생성된 것입니다. 레스터라이저는 두 삼각형 내부에 프래그먼트를 생성하고 이 프래그먼트들은 프래그먼트 쉐이더에 의해 처리되는데 프래그먼트 쉐이더는 이 페이지 전에서 보여준 그림에 도시된 텍스처링 및 색상 결합 작업을 수행합니다.